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좀 연기를 하시나 봐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학창 시절에 뭐 연극 이런 거? 교회 어떤 성극? 연극이 끝난 후에라는 노래를 노래방에서 열심히 불렀죠. 그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PD님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연극이 끝난 후 한번 그 노래와 뮤지컬이라는 노래 한번 틀어주시면. 뮤지컬 임상아 내 임상아 삶을 씨는? 그냥 내버려도. 연극이 끝난 후. 저도 예. 커튼이 쳐지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네. 저는 언제나 커튼 바깥에 있고 싶습니다. 커튼 그것도 뒤로, 무슨 얘기입니까? 커튼 뒤로 가기는 싫다. 언제나 커튼 앞에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김은준의 쇼와 같이. 그러면 연극이 끝난 후를 들을 게 아니라 쇼를 들어야죠. 우리 그럴까요? 김원준의 예. 쇼를. 아직도 내 삶은 끝난 인생이 아니니까. 네, 우리 예. 승재현 의원의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어떤 그 여성 연기 이런 것들은 아닌데? 되게 뛰어나죠. 나 남잔데. 예, 아니니까 어떤 여성의 빙의 돼서 하는 연기가 아주 좋다. 오빠. 얼마 전에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가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이거는 정말 생활형 범죄여가지고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 왜냐면 스팸 문자라는 게 결국 내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맞습니다. 오는 거 아닌데 예. 관련해서 꼭 알려주실 소식이 있다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중에 털린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사실 이게 빼앗긴 것도 아니고 털린 게 맞죠. 이게 네. 순수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은데 네. 가끔 우리 방송에서도 순수 우리나라 말을 쓰면 굉장히 이게 비속어 같이 들리잖아요. 털렸다. 털렸다. 네. 개떡. 네. 개떡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질이 나쁜 앞에 개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특히 다른 의미의 비속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지금 주로 개떡할 때가 아니라. 네. 주로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 5개씩 입력하시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이 있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정보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보를 지키고 비밀번호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6주에 이제 3주에서 6주 사이에 꼭 바꾸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비밀번호를 좀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 사기 이력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조회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판매자 휴대번호와 그다음 계좌번호, 신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다음 달부터는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네. 저도 이제 유사한 거를 해봤었는데 유출이 됐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 했었는데 결국은 제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용서하셔야지 그러면. 그랬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어떤 사건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처음에 얼척없는 젊은 친구들의 보험 사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예.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당하는 건데요. 예. 개요 볼까요? 사실 혹시 그런 거 안 하시죠? SNS 이렇게 오면 뒷쿵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따라가지 않죠? 우리 목돈 연구소장님. 예. 제가 왜 따라갑니까? 예. 예. 빨리 어떻게 사건개요? 이 뒷쿵이 뭔가 하면 뒷쿵을 한다? 예. 이게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어떤 차 추돌 사고가 있을 때 앞차와 뒷차가 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뒤에서 너를 추돌할 테니까 앞차 좀 이렇게 조심해. 라고 해서 뒷차와 앞차, 특히 흔히 말해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찾아서 보험 사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금 챙기는 거 많이 이야기하셨죠. 예. 그래서 공격수는 사고를 일부러 내는 운전자를 뜻하고 수비수는 그거로부터 다치는 운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인터넷 사이트에 뭐 그런 저 내용 봤거든요.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보험빵 범행 계획을 찾고 있다. 이게 비속어인데 그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같이 보험 사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쿵 공격수를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뒤에서 받고 앞차도 다 한 팀이라는 그렇죠. 한 팀이라는 거죠.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이 보험 사기에 많이 개입이 됐는 그에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우리 장난삼아 하는 것 뭐 이거 해봤자 뭐 그냥 눈먼 돈 가져가는 것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전과 기록을 남을 수도 있고 또 10대 20대들이 손쉬운 아르바이트로 인식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사회적으로 경험 없는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 브로커들한테 근데 절대로 참 빠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서 받을 때도요. 예, 예. 그 이제 뒷차 보험이 앞차를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아마 앞에 탄 분이 이제 입원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게 커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뒤쿵의 공격수. 뒷차는 되게 불리한데 이거 누가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앞차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네. 뒷차가 나누어 가지는 거죠. 뒷차는 뒷차 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보험료가 올라갈 텐데 예, 예. 급전이 필요하니까 하나 그렇죠. 보네. 예, 예.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대, 20대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차 안에 사람 수가 많으면 훨씬 더 보험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다 다치면은 그 다 한 그렇죠. 명당 한 명당 다 받게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적어도 다치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모집하는 안에 들어와 있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듯합니다. 하고 여기 뭐 말 그대로입니다. 뒷차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너 차에 그 뭐 보험료 올라가겠지만 거기 이제 받은 돈을 좀 일부 준다. 예, 그렇죠. 나누어 가지겠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다치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자학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예. 왜 이거에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이 앞쿵 뒤쿵에 몰리는 줄은 제가 지금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뭐죠? 죄책감은 덜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뭐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이런 건 사기면 범죄인데. 그렇죠. 이게 보험 사기라서 더 가중처벌 받을 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보험을 들면 우리 저 소장님도 자동차 보험 드시겠지만 예. 사실 선량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우리의 그렇죠. 보험료가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사고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에서도 SIU라고 해서 보험 사고를 이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그 조사팀들이 있는데 예. 사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적법하고 의법하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반면에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보험 사고가 자기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하고 점도 보험사도 이제는 그렇죠. 네. 많이 보험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사실 보험 사기 한번 살펴보니까요. 인원은 2020년 기준입니다. 98,826명이고 예. 작년에 대비해서 약 한 6.7%,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보험 사기 금액은 놀라지 마십시오. 8,986억. 그러니까 약 한 9천억 9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2019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한 2% 정도 늘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운행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반경이 좀 줄어 들어갔다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또 이게 일상생활로 회복이 된다면 예. 이런 사고에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브로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절대로 이게 보이스피싱의 수검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대포 통장 그렇죠. 또 보험 사기에서 한번 받아줄래 뒤에서 네, 그러면은 뭐 너 보험료 올라가는 거 그 몇 배로 네, 뭐 네. 2, 300 뭐 줄게 예, 뭐 주겠다. 이런 식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로 저 젊은 친구들의 미래의 꿈을 지우는 행동을 안 했으면 절대 안 좋겠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 되면은 그렇죠. 그럼요. 네. 이 사기가 또 그 절도와 동일하게 타인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라서 나쁘게 말하면 파렴치범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 그렇죠. 남의 돈을 빼앗아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라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네. 특히 10대, 20대, 특히 청소년들 네. 절대로 뭐 청소년이라서 아니 너희들 이 정도 하면 보호 처분 받아라고 할지라도 네. 절대로 대학생? 네. 유혹을 받으셔도 안 되고 대학생들도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해서 이런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생활형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범죄네요. 이거 사기네요, 이것도 역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성인분들 특히 예.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생각에 절박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을 가지고 진짜 일확천금의 어떤 부귀 영화가 조금 왔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 이게 빌라와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예, 저 소장님 지금 매물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입주권 안 나오면 왜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소장님 빨리 사셔야 돼요. 이걸 사시면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1억이 10억 되는 거. 이거 꼭 사세요. 지금 어떤 브로커 역할. 브로커 연기. 예. 브로커 연기. 진짜 사 소장님. 브로커 연기. 이거 진짜 필요하다니까. 예. 브로커 연기는 좀 거칠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이거는 옛날하고는 좀 너무 평이에요, 이거는. 오빠. 이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 우리 소장님, 이거 좀 너무 딱딱한데. 다시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연기를 더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옛날 재개발 딱지를 그렇죠. 떠넘기는 건가요? 이게 12일 광진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공인중개업소에서 네.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다세대 연립주택 매물을 찾는다고 하자 네. 공인중개사는 분양 중인 신축 빌라 팜플렛을 가지고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전용 면적 23제곱미터의 방 2개짜리 소형이었지만 아하. 이 가격이 6억 7천만 원에 다다르는데 예. 이거를 사면 예. 이제 아파트 30평짜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고 밀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미 신축된 빌라인데도 이게 이제 밀고 허물어지면 입주권이 나온다. 그렇죠.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석이조다. 그럼요. 살아라. 지금도 신축 빌라인데 일단 사고 나중에 좀 살다가 네네.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이다. 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상 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뭐 빌라 이런 사기들은 정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찾아보지 않고 그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장소 그 지역이겠죠. 예, 그 이렇게. 지역, 그 지역에는 절대로 입주권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장소였지만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오늘도 계약자가 있고 네.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 오늘이 싼 제일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뉴스에도 말하는 입주권을 염두에 둔 신축 빌라 수요가 그렇죠.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걸 네. 매수하시던 분들도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새 빌라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빌라에서 살지. 만약 그렇죠. 재개발이 안 되면 근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지금 6억 7천 이건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 이거 사기는. 여기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물건이 나오잖아요. 네. 물건이 나오면 A가 가격을 한 20%를 올려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A가 올려치면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시 B라는 사람이 다시 그걸 20%또 올려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그 공사 상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작업 이제 상대자를. 60%까지 올라갔을 때 그 60% 올라가는 가격으로 이 빌라를 매수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속에서 소비자만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동안의 흐름 속에서 이런 어떤 대박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서울시가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하면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 초기에 그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 지역에 그냥 묻지마시게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뭐 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 좀 드리면 예. 종로구 창신동 가보셨죠? 가보셨죠? 거기 그럼 저는 왜냐면
그 애들 어릴 때 지금은 다 컸지만 그 네네. 뭐죠? 완구. 맞습니다. 장난감 싼 그 창신동. 네네네. 아, 그 창신동에 25년 장난감 된 싼데. 빌라가 지하방에 있었는데 이게 전용 면적 17제곱미터예요. 그 빌라 전체도 아니라 지하. 예예. 네. 그리고 지난달 말 한 법인 아까 제가 한 3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네. 전세가 1억 7천만 원을 끼고 3억 4천만 원인데 이 3억 4천만 원짜리를 5억 5천만 원에 다시 매물로 내어놓는 그런 주식 방법을 작전주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돌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께서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게 1억 미만 매물 네. 지역에 대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최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네. 지금의 1억 미만이니까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게 2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과거에 3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법인 세계가 계속 달려들어 가지고 호가를 한 9천만 원 근처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네. 언제나 우리가 투자 방 하나를 그렇죠. 예. 정권 투자를 할 때에도 지금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과거에 이 주식이 어떠한 추세를 보였는지 살펴야 되듯이 이런 지불을 할 때도 과거에 얼마였는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지역은 진짜 재개발 되겠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이런 어떤 네. 투자의 욕구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해서 입주권이 안 나오고 그냥 현금으로 청산하는 막 여러 가지 이거 아예 그 제도가 많죠. 예,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꼭 많아요. 그 말씀드리는데 네. 결국 실수요자 분들을 저는 피해가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산 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각종의 자치구에서는 네.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빌라 지번을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띵 이 끝내는 지역은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며칠 돈으로. 이후는 그렇죠. 돈이다. 돈으로 네. 간다는 걸 아파트 반드시 못 좀 받는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참고로 저도 이제 빌라 쪽에 보면 알지만 빌라는 시세가 이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진짜 신축 빌라 같은 거 할 때는 몰라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주변 다 보고 이거 그러니까요. 석 달 전에 얼마였어요.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 네네.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이런 거에 그렇죠. 당합니다. 예. 실에서 전세 가격이 실제 네. 몇 달 전 얼마인지는 매매보다도 더 높은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오늘은 빌라 매매에 입주권 사기까지 결합한 이 사건도 봤고요. 앞에는 보험 사기,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안 됩니다. 거기 예, 이거 절대로. 선수로 예,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형사처벌이요. 그럼요. 미래가 지워지는 일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